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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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이 시험 점수가 100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강의가 어떠셨길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마 수험생이 듣는 자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 임하시는 어떤 자세나 강구하시는 말씀? 오늘 강의가 또 선거법에서 가장 지루한 강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잘 틀릴 수 있는 문제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공화파가 승리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을 보면 공화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연방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5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상원의원 선거라면 전체 표가 몇 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더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자, 여기 봐. 연방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몇 개의 선거구에 몰아넣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한 선거구 수만큼밖에 의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대신 공화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은 선거구를 더 잘 쪼개서 우리의 표를 더 늘리는 거지. 그렇군요. 아주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 선거구가 도둑놈 같네요. 무슨 상관이야? 이기기만 하면 됐지. 오늘은 수강생이 바뀌었네요. 네.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오늘이 또 가장 지루한. 무서워요. 제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설명할 때 보통선거의 원칙이 구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헌법에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구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면 1인 1표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과 가치의 평등, 즉 한 표의 투표가 대표자의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도 평등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는 인구 비례의 원칙이 2대1, 그다음에 3대1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먼더링도 부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원칙이 이번 장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0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 선거구인데요. 선거구는 맨 아래 보시면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단위가 전국이죠.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구 단위는 당의 시도,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구 단위는 당의 자치구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은 당의 의원의 선거구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은 자치구, 시, 군 이렇게 좀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치구. 그러면 자치구라고 하면 성남시 안에 있는 분당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라고 하면 성남시, 용인시를 말하고 있어요. 구는 잘 아시죠? 구는 개념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치구와 시 개념을 잘 구분하셔서 이번 시간을 신경 쓰셔가지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관련 이제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선거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인데요.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요. 두 가지가 획정위원회가 있고요. 명칭과 구역이에요.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별표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도 명칭과 구역이 별표 2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시도조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시도 조례가 맞습니다. 선거구제입니다.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서선거구제, 시도의원 소선거구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제에서 2명에서 4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범위인데요. 인구의 범위 2대 1입니다. 평균 인구수 상하 33.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인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시군 의원은 3대 1, 평균 인구수 상하 50%, 평균 인구수 상하 50%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리고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2개는 비교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비교해서 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위촉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데 위촉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시군의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촉권자는 시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 정수는 9명이고 11명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래 위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획정위의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과거 1년 동안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역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정당의 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벌써 지루하신가요? 네, 그리고 제출처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요. 그리고 여기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의견 진술 부여 의무 대상.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무적으로 이 획정에 대해서 이 획정안이 의견 진술을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시, 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여기만 있잖아요. 이쪽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 개정하잖아요. 이 조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조례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례. 그래서 조례가 다시 표현이 됩니다. 네, 25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5조의 기준에 따라서 획정을 해야 됩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을 고려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확정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또 인구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왜냐하면 인구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기 선거구가 줄어나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그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의 기준일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구 비례 2대1의 범위. 인구 범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하나의 자치구예요. 그다음에 시, 용인시,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상의 가치인 평등 선거의 원칙은 인구 비례의 원칙 2대1 범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 그 인구 범위를 충족을 못 시킬 때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비례의 원칙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산, 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친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역선거구고요. (2항은) 자치구시군 의원의 지역구예요.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명. 소선거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명 소선거구제라고 하고 그 시도의원의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 제가 별표 2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표 2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치구시군 의원의 지역구. 지역구는 2인 이상에서 4인 이하 중선거구제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예요. 지역구 꼭 지역구 표시하셔야 돼요. 지역구. 지역구의 명칭, 구역, 몇 명을 뽑는지 2인 이상 4인 이하니까 2명을 뽑을지 3명을 뽑을지 정해져 있어야 되겠잖아요. 의원 정수는 뭐로 정하느냐? 시도조례다. 시도조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지역구, 명칭, 구역, 의원 정수, 시도조례. 이 부분은 까먹지 않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원 정수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명, 비례는 47명, 총 3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의원은 지역구는 19명 이상, 비례는 3명 이상라고 합쳐서 그래서 22명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치구시군 의원도 지역구가 6명 이상, 비례가 1명 이상, 7명 이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음에 법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수직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2배수가 중요합니다. 2배수, 그리고 100분의 14 이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조문에서는 2배수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는 최소 19명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앞 찾아보시면 1항 및 2항은 지역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 최소 정수는 19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따라서 19의 100분의 10으로 하면 단수 포함이기 때문에 2다. 인데 그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일 때, 2인일 때는 3인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는 3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19. 더해서 최소 2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에는 22명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 출제는 22명이라고 문제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치구시군 의원의 의원 정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문들을 보실 때 앞에 지역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잖아요. 자치구시군의 의원 정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의원 수는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뭐로 정하냐 볼까요? 당의 시도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당의 시도후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획정위원회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고 앞에 지역구가 들어가면 시도조례가 정하고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혼동되잖아요. 출제하고 싶겠죠. 출제자들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시군 의회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7인. 근데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역구였어요.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19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인이에요. 그래서 7인인 거죠. 그래서 7이에요. 7. 그러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는 자치구 의원 정수예요.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 정수는 7이잖아요. 7. 이렇게 7이에요. 근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죠. 7의 100분의 10은 0.7인데 단수는 1로 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는 6이 되는 거죠. 최소가. 그래서 6 더하기 1은 7. 6을 이걸 보면서 여기다가 6을 추론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여기 보시면서 22. 19 플러스 3이었으니까 이 22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에는 6이 법에는 여기 6이 숨겨져 있고 여기는 22가 숨겨져 있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이 변경됐을 때 가끔 이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정부 편입이란 말이 있어요. 정부 편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가 아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을 한다. 이 지방의회원의 지역구가 전부 다 비지방자치단체로 갔으면 비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게 맞겠잖아요. 그 관할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가 좀 자주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일부 편입이에요. 내가 지역구가 있는데 내 지역구가 전부가 간 게 아니에요. 전부가 갔으면 내가 이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내 지역구가 일부만 간 거예요. 일부만 갔으면 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지방의회 의원이 될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이때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자기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방의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 지방의회 의원이 되니까 주민등록도 이전해라.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14일이 되는 날에 현재 당의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격 보세요. 이 시가 광역시로 되잖아요. 시가 광역시로 되면 이 시 밑에 있는 구가 있어요. 시 밑에 있는 구가 자치구로 돼요.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 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읍 또는 면이 시로 될 때 이때는 시는 도 밑에 있잖아요. 도. 그러니까 도 밑에 어떤 시가 읍 또는 면이 시로 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합병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됐을 때는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됩니다.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합쳐졌으면.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합병됐어요. 그럼 두 사람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둘 다 없어지죠. 근데 여기는 새로운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으로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방의회의 증원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시된 사유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새로운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때 이때는 지방선거에 증원선거를 실시를 하고요. 또는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는 승격된 시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승격된 자치구 의원 선거가 하죠. 왜냐하면 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없잖아요. 다 의원들 시에 있으니까 따라서 자치구 의원 선거를 다시 중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시의 단체장 선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합병 말씀드렸잖아요. 합병됐을 때 지방의 의원들은 새로운 지방의 의원이 된다고 했는데 단체장 2명, 2명은 둘 다 그직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 라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개로 분할이 돼요. 2개로 분할됐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됩니다. 사무소가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요.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공포의 시험 시간입니다. 어서 어떠세요? 100점? 입니다. 100점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문제잖아요. 문제 같이 저랑 풀어볼게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제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가 정답이고요. 세 번째, 국회 제출된 선거구 법률안이 국회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된다. 예, 심사하지 않습니다. 4번, 제가 이거는 강조했는데 혹시 이 전문은 틀렸다고 판단하셨나요? 이해하겠습니다. 예습을 안 하신 걸로. 네. 이게 틀렸죠?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 진술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X고 여기도 X.
정답은 2번입니다. 볼까요? 이건 제가 엄청 강조했던 바로 그 문제. 맞으셨겠죠?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구식은 의회 의원 정수 최소 정수는 7입니다. 7. 그래서 7, 6 플러스 1.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지역구 19, 비례 3, 22. 그러니까 맞죠? 3번, 제가 이거 힌트 드렸는데, 힌트. 제가 유독 거기서 2배수죠? 2배수입니다. 라고 엄청 강조했어요. 이게 3배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는? 맞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치구식은 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찬 상하 50이다. 50이기 때문에 3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 합쳐서 맞죠? 네. 300입니다. 그리고 3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과거 1년 동안 이 내용 자치구식은 획정위원회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회의원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틀렸겠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하여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잖아요. 여기가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는 현직 유지, 여기는 실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지루한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차분히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